안녕하십니까, 원재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남자입니다. 시작하면 또 중의적인 뜻이 있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매일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를 작품으로 만드는 그 시작도 같이 하는 거죠. 보통 시창작 강의하면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대화하듯이 하려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조금 다른 시강의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썼듯이 보고 찍고 쓰고를 강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제가 시 공부할 때만 해도 완전히 이게 쓰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 읽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로 약간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디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진들을 많이 찍으세요. 저도 많이 찍습니다. 뭐 가족 사진도 찍고 풍경 좋으면 찍고 하는데, 그 사진을 찍은 거하고 시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면 재밌지 않을까. 자, 이 꽃밥을 주는 마음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꽃밥이란 말 좀 흔한 말은 아니죠. 그죠? 이게 뭘까 지금 풀어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문장을 적어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시에 필요한 거, 가사 쓰는데 필요한 거, 집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거를 한 문장, 두 문장 더 쓸 겁니다. 첫 문장이 이거예요. 이게 1강의 첫 문장이네요. 말 하나하나의 저 밑에서 나는 나의 탄생에 참석한다 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알랭 보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문장은 바슐라르라는 사람의 몽상의 시야에서 제가 캐치를 해온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이죠. 자, 저 말 하나하나의 저 밑에서 나는 나의 탄생에 참석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럼 말을 뭐 쓰면서 나는 뭐 내 생에 관여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게 제가 어떤 의미일까?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고 우리는 결국 언어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인문학 많이 얘기하는데,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언어로 행동하고 언어로 사유하고 언어로 사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장 그래도 정교하게 다루고, 그 언어의 역사가 가장 긴 게 제가 보기엔, 뭐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시입니다. 시는 인간이 그 언어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말로 전달 돼가지고 그 유명한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뭐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같은 작품도 결국 구술되다가 나중에 정비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말이 나오고 나서 단어는 나왔고, 단어가 나오면서 인간이 발전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원시 시대 때 말이 있었습니까? 원시 시대 때 그냥 이런 거 하나 걸치고 도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근데 언어가 나오면서 인간이 뭔가 생기고, 부족 생기고, 국가 생기고,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못 쓰잖아요. 엄마, 아빠, 빠빠빠 하면 막 좋아서 난리치죠. 그러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면서 이 언어를 쓰면서부터 뭔가 고민도 생기는 겁니다. 사춘기도 오고. 그래서 이 말의 저 밑에는 나의 탄생과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의도로 이걸 골랐고요. 오늘의 첫 문장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연무웅 선생의 한국 현대시 문학적 맥락을 찾아서라는 데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나의 편견이기를 바라지만 오늘날 대다수 한국인은 시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싶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적어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시적 감성을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은 너무도 각박하고 참담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10,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여전히 시가 살아 움직이는 문학 장르로 여겨지고 있고, 시집이 팔리고 있으며 상당수의 시인 지망생이 존재하는 예외적 국가라고 한다. 대체 이 역설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연무웅 선생의 글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참 이거 굉장히 해외에서 보기에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시집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나라는 없다고 해요. 진짜 없습니다. 시인이 심지어 전업 시인이 있을 정도로 뭐 100만 부, 200만 부 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홀로서기랄지 그리고 대중시인으로 유명한 유시아 씨랄지 이런 분들은 시집만 갖고도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분 이거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연 선생도 그런 의미에서 한국 현대시를 정리하는 책을 쓰면서 이걸 갖다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살기 좀 뭐랄까 좀 그렇죠. 예, 어떨 땐 너무 각박하고 어떨 땐 너무 고독하고 심지어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주위에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다 왜 그럴까? 근데 왜 이럴까?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생활 속에서 시적인 감성만 좀 가지고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꼭 시를 안 쓰더라도 시를 즐기고 제가 오늘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즐겼듯이 그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좀 쉬는 느낌도 특히 시 한 편을 보고 아 이거 굉장히 좋은데 뭐 이런 느낌을 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강생 중에서도 여러분 그 누굽니까 저기 가사를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가사를 쓰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가사는 결국 이 단어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떤 단어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적 그 단어 이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했어요. 염 선생에 대한 답변으로 이건 제가 쓴 건데요. 비록 우리가 부자들의 궁전을 가지지는 못할지라도 시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참된 나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라는 게 뭐냐? 뭐 너무 유치한 말이지만 시라는 건 언어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를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어떤 자기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공간에 크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손흥민의 저택처럼 영국에서 비싼 집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저택보다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피아노 잘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잘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저기 로켓 만들고 막 난리쳐서 뭐 만들어 벤츠 만들고 막 다 좋아요. 다 만들어요. 예, 만드는 게 인생이니까 그죠? 근데 자기 마음을 못 만들면 대체 뭐 하냐 이겁니다. 자기 마음을 못 만들면 그 공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극단적인 현상들 뭐 요즘 제가 입에 옮기기도 싫어요. 최근에 뉴스 보셨죠? 남편이 말이죠.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게 나아요. 그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그 깐난의 그 여자애를 갖다가 그렇게 합니까?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제가 그런 집에서 그런 얘기하면 제 처하고 제 딸이 저를 혼내줘요. 아빠 그런 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을 안 읽어서 그렇다. 예. 그런 맥락도 분명히 시를 안 읽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책을 읽고 시를 읽는 사람은 어떤 공간이 생겨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이 만드는 공간이에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준 벤츠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아무도 만들 수 없는 내 공간을 내가 만드는 게 시예요. 내가 만드는 게 시고 내가 만드는 게 음악이고 내가 만드는 게 미술이고 이런 예술 분야예요.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시고 그 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단어예요. 단어. 말 하나 잘 만나면요. 사람이 살고 죽고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예요. 이건 엊그저께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추레한 분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랑 같이 작업하는 역사학자 한 분이 우리가 이제 공동 사무실이니까 제가 이제 역사책을 여기서 집필하고 있는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나가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계속 집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 역사책 집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막 이렇게 괜히 시끄러운 거예요. 뭐야? 이렇게 나가봤더니 또 아주 추레한 60대 한 70대 이상의 남성분이 말도 못하나 그 표정을 지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그러더니 겨우 뭐를 꺼내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주머니에서 이거 살살 꺼내요. 자기 마음속에서 뭘 꺼내는 것처럼. 예, 제 은유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꺼내서 타인한테 주는 것처럼 꺼내요. 요만한 쪽지예요. 이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만한 쪽지인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모나미 볼펜으로 쓴 것 같은데 아주 서툰 글자로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보고 그분 이제 보냈죠. 좀 도와드려서. 근데 차라리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배고파요. 뭐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언어를 고를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써줬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을 텐데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요. 말 하나 고르는 거, 단어 하나 고르는 거, 사람 대면하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저 있잖아요. 20년 전에 말 한마디 잘못한 친구하고 지금까지 안 만납니다. 사람의 말이나 단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고맙고 눈물 나는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게요. 몇 년 전에 울산대교에서 어떤 모녀가 대교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밑에 경찰이 와서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어떤 경찰 하나가 그 사람의 신상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명입니다. 실명이 아니에요. 선영아, 선영씨.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경찰과 얘기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시 있죠. 시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나죠.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부르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 있잖아요. 그죠? 너한테 의미가 되었다 이거 있잖아요. 사람의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죠. 그냥 제가 멍한 바보 같은 시인이니까 시가 좋으니까 시인이 소중한 거예요. 이거 읽으시면 좋아요. 이거 아닙니다. 시는요. 제가 맨 앞에 여기 썼듯이 나의 탄생 작업에 참석하는 겁니다. 알렉 모스키가 한 말이에요. 시는 내가 태어나는데 시뿐만이 아니라 소설도 됐고 음악도 됐건 어떤 이 단어 하나가 나의 탄생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얻잖아요. 원재훈. 그죠?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거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단어 그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 선생이면 음을 통해서 들어가자. 빠바바밤 이런 음을 통해서 운명을 생각해 보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선생님이죠. 저 시인이죠. 소설가죠. 그 공간을 단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그 시라는 공간, 시라는 집, 내 마음 속에 있는 시라는 집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열리질 않아요. 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죠?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말이에요,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엽니까? 그죠? 말로 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죠? 눈빛 이런 것도 다 말이라고 좀 봐요. 이게 예하는 순간 조금 열린 거예요. 그죠? 예하는, 왜냐면 입이 열렸으니까. 그 열린 입으로 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단어가 들어간다, 이 말,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항상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시인들이 진짜 괜찮은 시인들 있잖아요. 이 말 하나 고르려고 이거 과장법이 아니라 말 하나 적당한 거 고르려고 3일 고민해요. 정말 안 믿어지죠? 말 하나 고르려고. 예. 다 써놨는데 요거 하나 단어 조사 하나 바꾸려고.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예, 제 선배 김문 선배 소설가 김문 선배가 왜 그런 말 했잖아요. 난 조사 하나 고르는데 하루 걸렸어 뭐 그러잖아요. 저 뻥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 김문 선배하고 친해요.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요즘은 뭐 좀 못 만나고 있지만 제가 옆에서 쓰는 거 봤어요. 진짜 그래요. 아니 그 산문 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 축약된 시, 그야말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한 몇 줄로 써야 되는 시, 그 단어 읽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시선을요, 오늘부터는요, 강의 듣고 나서 이거 하나 메모하세요. 이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그러니까 세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남다르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천상 시인이라는데 그건 훈련된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훈련된 거예요. 제 중에 주위에 한민복이나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제가 등단 동기 이런 친구들, 저기 누구면 여러분 좋아하는 시인들 많이 있어요. 전부 제 동기들이니까. 제가 88년도에 등단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요, 주위에 시인이.
이 친구들은 이게 좀 달라요. 예. 좀 달라요. 가만히 보면 저도 조금 다르다고 해요. 저희 집에서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건 제가 쓴 시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리고 제 강의는요. 뭐 좋은 시도 많이 끌어올 텐데 되도록 제가 지금 시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쓴 시로 주로 하겠습니다. 그럼 또 설득력이 있고 설명하기 쉬울 테니까요. 첫 번째 이거 시 기절입니다. 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쓴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온종일 이거 제가 컴퓨터니까 빈병에 떨어진 물방울들 하나 띄고 저녁이 되니 꽃밥이 되는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 자, 이게 쭉 늘어날 때, 이거 보죠? 단어 하나죠, 단어. 그죠? 단어 하나, 그죠? 온종일. 두 개네. 하나 칩시다. 빈병 하나죠, 그죠? 떨어지다 동사죠, 그죠? 물방울, 그죠? 단어 하나죠? 요게 4개 모여서 한 년이 돼버렸네? 그죠? 저녁이 되니 꽃밥이 되는구나. 자, 여기서 봅시다. 이거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그래서 제 시를 가지고 제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온 시냐. 여러분들하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있잖아요. 집에서 쓴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어떻게 썼느냐. 제가 꽃을 키워요. 저 꽃 키우는 거 싫어하는데 귀찮아서 제 친구가 꽃을 4개를 선물해 줬어요. 집에 이사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죽일 수 없잖아요. 꽃을 부지런히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게 물 주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는 게 아파트 구조가 비슷하니까 저도 한 30평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거 뒤에 베란다 보면 수도꼭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베란다 청소하는 거. 거기 밑에 제가 화분에 물 주는 그걸 이렇게 놔두고 물을 틀어서 물 받아서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깜빡 잊어먹었는지 물이 한 방울씩 꽉 안 잠궜나 봐요. 제 성격에. 근데 저녁 때 보니까 거기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방울 떨어진 거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물방울이 우리가 보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이야, 이거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도 봤고 제 처도 봤고 그때 왔던 그 도시검침원 아저씨도 봤고 다 봤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절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건 여러분 알고 있죠? 시 강의 때문에 단어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이 꽃밥이라는 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죠. 이 꽃밥이라는 말은 없죠. 사전 찾아보면 있나? 안 찾아봤는데. 꽃씨. 뭐 그죠? 꽃밥? 이거 있나? 꽃잠은 있어요, 여러분. 꽃잠. 우리 토박이 말이에요. 꽃잠이 뭔지 아세요? 꽃잠은요. 신랑 신부가 첫날 밤 자는 걸 꽃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그죠? 네, 꽃잠. 꽃잠 잔다. 쟤네들 꽃잠 자네. 그러는 겁니다. 참 예쁘죠, 말이. 우리말이. 꽃밥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검색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꽃밥은 쉽게 얘기해서 꽃이 먹는 밥이에요. 꽃이 먹는 밥이 뭐죠? 물방울이에요. 자, 물방울을 꽃밥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문학적 수사법으로 무슨 말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은유법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은유예요, 은유. 그죠? 꽃밥이 이게 물방울의 은유 아닙니까? 직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꽃밥이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죠. 제가 만든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조어를 했어요, 시적으로. 자, 꽃밥까지 왔죠.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루한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지루했겠지만. 자, 이거 봐요. 내가 이 꽃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게 제가 멋있어서 이런 말 하려고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 됐는데 이런 말 만들지 마세요. 근데 이걸 왜 썼냐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조어로 쓴 거예요, 조. 이 시의 언어가 그럼 어떻게 나오면 궁금해요. 시의 언어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시의 언어가 따로 있나요? 당연히 따로 없죠. 당연히 따로 없죠. 그냥 일상적인 언어를 쓰는 건데 가끔씩 시인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버릇을 들이는 거예요. 힙합 가수들에 쓰는 그 랩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가사 괜찮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뭐 욕도 팍팍 해가면서 막 재밌더라고요. 저도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그 시인들이에요. 현대의 시인들이에요. 음유 시인들이에요. 옛날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를 가지고 호메리디아라는 사람들이 이 호메로스 시를 읊었듯이 이런 랩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시를 읊는 거예요. 현대 서사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그러면은 가사를 쓴다거나 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럼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나 이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강의 시간이니까, 그죠? 예, 제가 뭐 선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단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잘 보시죠. 시어란 무엇인가? 시어는 특별한 언어일까?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시들이 있죠. 하나씩 볼까요? 얇은 사 하얀 꽃가리랍니다. 하얀 그러면 될 텐데 그죠? 고이 접어 날빌래라. 날빌래라 또 뭐야? 파르라니 깎은 머리 그죠? 이거 만든 말 날빌래라 만든 말들입니다. 그죠? 가볍게 날아가듯이 그죠? 고이 접어서 날빌래라. 이런 거예요. 조지훈의 시죠. 이게 옛날 시입니다. 자 김현성의 눈물이라는 시. 이 눈물이라는 시죠. 이건 승무란 시입니다. 승무. 뭐 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 안 해드릴게요. 얇은 사 하얀 꽃가른 고이 접어 날빌래라. 야 이거 날빌래라 만들어냈네. 이 시를 아시겠지만은 이 시는 이렇게 언어가 조탁돼서 들어가야 어울리는 시예요. 이런 시 있어요. 제가 아까 꽃밥 쓴 것도 마찬가지죠. 좀 거칠긴 하지만 굉장히 현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만들진 않았지만 자 김현선 선생의 눈물이라는 시, 기독교 시이고 굉장히 고독한 고독자의 시인입니다.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시인인데 김현선 선생의 시를 보면 이게 유명하죠. 박완 선생님이 소설 제목으로 들었죠.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나중이 뭐야? 나중이죠. 나중. 이 오자? 만약에 이 편집자가 시집 교정 보다가 이 나중을 갖다 나중 이렇게 고쳐보면 어떻게 큰일 나죠. 김현선 선생은 이 눈물이라는 시예요.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 걸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이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요. 나중 지는 것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말이 오자라고 하면 이건 안 돼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적 허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적 허용. 산문에서는 허용 안 돼요. 물론 산문도 따옴표 치고 특별히 이렇게 따옴표 치고 요거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이렇게 쓴 오문입니다 해놓으면은 관계 없어요. 그죠? 근데 시는 허용, 어느 정도는 허용이 돼요. 물론 시도 가장 기본적인 오타는 허용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나의 가장 나중 지난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아니라 어떤 시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의 이 눈물이라는 시의 그 느낌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를 조탁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절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 1번 언어는 시언을 만드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다음번입니다. 이거는 뭐 시를 많이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 이럴 수 있겠죠. 김현선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